최근 한 1년 사이 진짜 바이럴 수준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미친듯이 리뷰 요청이 있었던 게 바로 샤크 무선 청소기였대. 너무 댓글이 많이 달려서 내가 이거 각 잡고 검증하려고 내 돈 주고 샤크 최상위와 차상위 제품 2개나 구매했대. 브랜드 측에서 미국 최고의 1등 청소기라고 광고 하도 오지게 돌려서 궁금했던 것 같은데 2개월 동안 사용해본 내 사용평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잘 가라 최강, 삼성과 LG의 반도가 아닌 땅에서 태어났을 뿐인 범부유. 내가 사용했던 수십 개의 무선 청소기 데이터와 비교해 괜찮은지 아닌지 이 리뷰에서 그냥 딱 결론 내드린대. 길게 야부를 털 필요 없이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흡입력 비교. 무선 청소기의 근본은 흡입력 아니겠어? 자, 뭐 미국 1인이 뭐니 해도 쌔바닥 길게 헤맬 필요 없이 미사여구 싹 걷어내고 그냥 심플하게 흡입력 숫자로 비교해보면 간단히 검증되잖아. 그래서 크게 3단계 테스트로 비교해봤대. 1단계로 흡입구에서의 풍속을 체크해봤대. 샤크의 경우 양모드, IQ 모드, 강모드 3가지 모드가 있는데 IQ 모드의 경우 바닥의 오염도를 체크하여 스스로 강도를 조절하는 모드다. IQ 모드는 흡입력이 바닥 오염 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모드라 수치화가 어려웠는데 뭐 짜피 조절이 되어도 양모드와 강모드 사이에서 될 테니 대충 이 사이 수치라고 생각하자. 아무튼 그 결과는 샤크 IQ 모델의 경우 약에서 3.48m/s, 강에서 6.95m/s를 기록했고 샤크 IQ 플러스의 경우 약에서 4.21m/s, 강에서 8.39m/s를 기록했다. 사실 이렇게 숫자로 말하니까 감이 전혀 안 오지. 그래서 공식 판매 페이지에서 흡입력 관련 수치를 찾아봤는데 뭐 대충 강력하다고 말만 하지 숫자로 당체 표시를 안 해줬대. 숫자로 간신히 찾을 수 있었던 건 모터 출력인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이건 흡입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지 흡입력 그 자체는 아니거든. 뭐 대충 차의 엔진이 속도 제로백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마력 자체가 제로백은 아닌 거잖아. 뭐 그런 거지. 여담이지만 보통 흡입력 자신 있는 브랜드는 그냥 흡입력을 와트 혹은 에어와트로 그냥 정확하게 숫자로 판매 페이지에 봤거든.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사모사하게 돌려 말하는 모터 출력이 아니라 그냥 흡입력 그 자체인 거잖아. 근데 뭐 안 알려주면 어쩔 수 없지. 는 개뿔. 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뜯는 광인 귀검. 지난 3년간 수십 개의 청소기 테스트 자료를 정리해놨기에 이 자료 속 기존 제품들의 풍속 수치들과 비교하면 대략적인 흡입력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찾아보니 IQ 모델의 경우 140W의 디베아 10만원대 가성비 모델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풍속을 가지고 있어 대략 140W 흡입력 수준일 거라고 생각되고 IQ 플러스 모델의 경우 LG의 3년 전 모델인 21년 모델의 210W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라 대략 200W 언저리 흡입력 수준일 거라 추정된다. 근데 재미있는 건 판매 페이지 댓글 문의에 IQ 모델의 흡입력은 75W라고 답변했다는 건데 추정했던 140W보다도 훨씬 낮았다. 해당 답변이 140W의 절반 수준인 걸로 봐서 수치상 강풍의 절반 수준인 약풍의 흡입력을 기준으로 대답한 게 아닐까라고 추론해본다. 이게 최대 흡입력이 75W라면 사실상 못 쓸 수준이거든. 보통 국내 판매되는 청소기들의 흡입력은 최대 파워 기준으로 발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뭐 오씨 아메리칸 스타일인 건지 겸손한 건지 모르겠다. 2단계로 실흡입 테스트다. 숫자는 숫자일 뿐 실압근이 튼실한 실전형 제품들도 있거든. 그래서 카페 뒤에 가로 20cm 세로 30cm 범위로 설탕 100g을 뿌린 후 흡입 후 남은 설탕의 무게를 초정밀 저울을 통해 측정하여 흡입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샤크 IQ 모델은 잔여 설탕량 9g으로 흡입률 91%를 보여줬고 샤크 IQ 플러스 모델은 잔여 설탕량 5g으로 흡입률 95%를 보여줬다. 이게 좀 아쉬운 수치인 게 비슷한 흡입력으로 추정된 10만원대 디베아 대비 IQ 모델의 흡입률은 8%나 떨어졌고 이 가성비 제품들보다 흡입력이 더 강력한 IQ 플러스 모델조차 10만원대 모델들의 최상위 흡입률 대비 좀 아쉬운 수치였다. 비슷한 혹은 흡입력이 더 강함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이 롤러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런 작은 이물질들을 남김없이 쓸어내는 데는 빽빽한 모의 융 브러쉬가 갈퀴 형태의 브러쉬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샤크 청소기들은 브러쉬에 갈퀴가 혼합된 독특한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어찌됐건 100% 융 브러쉬 형태보단 뽀짝한 갈퀴가 있기는 해서 비슷한 흡입력이라도 카펫에서의 설탕 흡입률은 좀 떨어졌던 거다. 여기까지만 실험했을 땐 뭐야 이거 흡입력도 평범하고 실 흡입력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체 왜 구조를 이따구로 만든 거?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 세 번째 실험을 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대. 3단계로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다. 사실 샤크가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대. 대반전이 일어난 건 바로 이 마지막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였대. 사람의 진짜 긴 생머리를 대량으로 흡입하는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놀랍게도 샤크의 경우 한 톨도 엉키지 않았대. 현장에서 우아하고 감탄사가 나왔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엉킴이 가장 취약하다는 롤러 가장자리 힌지에서조차 머리카락이 전혀
전혀 엉키지 않았다는 거다. 이게 대단한 수준이라는 건 비교군 테스트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동일한 흡입력으로 추정되던 디베아 모델로 흡입한 결과를 보면 처참 그 자체인데 롤러 자체가 머리카락으로 엉켜 시커멓게 변했다. 롤러 가운데 단단히 엉켜 잘 빠지지도 않는데 이 힌지 부분은 더 가관인 게 안쪽까지 박히듯이 엉켰다. 놀라운 건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들과의 비교였는데 LG의 최신 무선 청소기도 이 정도의 머리카락의 경우 롤러의 끝부분이 머리카락이 엉켜 떼어내야만 했고, 특히 이 안쪽 힌지 틈에 머리카락이 박혀 있었다. 현 지구 무선 청소기 흡입력 1왕 삼성의 경우 롤러 자체의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힌지 부분에 박히는 현상은 없었으나 소량의 머리카락이 롤러와 흡입구 틈새에 껴있긴 했다. 이런 최정상 플래그십조차 엉킴이 발생했는데 샤크는 한 톨도 엉키지 않았다는 거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구조적 특징이 작용했다. 첫 번째로 사선갈퀴 구조다. 흡입구의 경우 흡입구멍이 가운데 있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흡입력이 더 강하다. 샤크 브러쉬의 갈퀴의 경우 사선 모양으로 교차 배치되어 있는데 이 갈퀴가 머리카락을 흡입력이 강한 롤러의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덕분에 롤러에 돌돌 엉키지 않고 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갈퀴를 따라 가운데로 모여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로 가장자리 나선 구조다. 삼성과 LG와도 다른 샤크만의 흡입구 디테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장자리 차단 장치다. 갈퀴에 걸리지 않고 가장자리 쪽으로 향한 머리카락의 경우 이 힌지의 가장자리에 나선 형태의 차단막에 걸리게 되는데 이 굴곡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미끄럼틀처럼 이동해 엉킴이 취약한 가장자리가 아닌 가운데로 이동시켜주는 거다. 나 같은 디테일 변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이런 제품 속 숨은 차이를 발견하는 건데 이런 거 너무 짜릿해. 재밌어. 흡입력 비교 정리. 단순 흡입력 자체는 샤크 브랜드 최상위 모델이나 차상위 모델 모두 평이한 수준이었다. 아니 그 대단하신 미국 1위의 명성 대비해선 솔까 실망스러운 부분도 컸다. 단순 흡입력 스펙상으로는 10만원대 청소기들과 비슷했으니까. 다만 확실히 많이 팔리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털엉킴만으로는 기존 모든 브랜드들 심지어 초고가 브랜드들마저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흡입력 관련 명확한 특장점이 있는 브랜드랄까? 무게 비교. 손으로 지속해서 들고 작동해야 하는 무선 청소기의 특성상 무게는 손목 피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무게가 위쪽에 위치하는 상중심 무선 청소기들의 경우 이 헤드 파츠 부분의 무게가 중요하다. 이에 무게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는 IQ 모델의 경우 전체 무게가 1.994kg으로 6g 차의 깻잎 한 장 정도긴 했지만 2kg가 안 되는 무게를 보여줬다. 헤드 부분은 더 가벼웠는데 0.914kg으로 1kg이 채 안 됐다. 무게가 가벼운 걸로 승부하는 10만원대 가성비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가벼웠던 디베아보다도 약 270g 가벼웠는데 손목 피로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헤드 본체 무게는 무려 500g이나 차이가 났다. 샤크의 최상위 IQ 플러스 모델조차 전체 무게와 본체 무게에선 가벼운 가성비 모델들보다도 가벼웠다. 무게 비교 정리. 슬림한 외형만큼이나 실제 무게도 상당히 가볍다. 특히 10만원대 가성비 제품들보다 본체 헤드 무게가 500g이나 차이가 났던 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청소를 해봤는데 무게가 가벼운 만큼 손목 피로도도 덜해서 유리 손목 러들에게는 꽤 반가운 체급의 제품이지 않을까 싶다. 소음 비교. 소음 또한 청소기와 1m 거리에서 측정해봤다. 그 결과는 청소기 소음의 경우 흡입 성능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도 해당 부분이 입증되는 결과였다. 흡입 스펙이 거의 비슷했던 디베아와 샤크 IQ의 경우 역시나 소음에서도 약 1dB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줬다. 다만 흡입력이 비슷했음에도 샤크 쪽이 조금 더 시끄러웠던 이유는 흡입구의 구조차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아무래도 이 갈퀴 형태가 소음에는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알 수 있었던 게 최상위 모델인 샤크 IQ 플러스 모델이었는데 흡입력으론 삼성 최신형과 꽤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소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음 비교 정리. 소음의 경우 비슷한 스펙의 청소기들보다 다소 시끄러운 수준이었다. 아무래도 부드러운 융외에 딱딱한 플라스틱 갈퀴 구조가 있는 흡입구 특성 덕분에 이 갈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음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다. 배터리 성능 비교. 무선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사용 시간을 결정하는 배터리 용량이 중요하다. 샤크 IQ와 IQ 플러스 모두 배터리 용량은 3000mAh로 10만원대 제품들 대비 800mAh 정도는 더 넉넉했다. 다만 실사용 시간은 좀 결과가 달랐는데 최고 흡입력 가동 시간을 비교해봤을 때 IQ 모델은 8분 40초로 비슷한 흡입력으로 추정되는 디베아 대비해서도 약 1분 40초가량 작동 시간이 짧았다. 재미있는 건 상위 라인의 IQ 플러스 모델은 흡입력은 더 센데 배터리 용량은 동일해서 흡입 시간이 IQ 모델보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8분 36초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다. 배터리 용량차를 떠나서 플래그십이나 가성비급 모드에서 샤크보다 최고 흡입력 모드 가동 시간이 짧았던 브랜드는 LG밖에 없었다. 배터리 성능 비교 정리. 용량 스펙 자체는 준수한 수준이었으나 실가동 시간에서는 타 브랜드들보다 다소 짧은 모습이었다. 다만 청소를 하기엔 무리가 없는 수준이긴 하고 양모드나 IQ 모드를 사용하면 30분 정도 늘어나는 데다 여분의 배터리도 하나 더 주기는 한다. 편의성 비교. 무선 제품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편리함이니만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은 구매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이 제품 2달에 걸쳐 사용하면서 편의성 부분에 느낀 장단점이 분명했대.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일단 청소 툴 교체가 편리했대. 일반적인 청소기는 이 봉과 본체를 좌우로 잡아 뽑듯이 당겨야 해서 번거로운데 이게 청소기를 잡은 채로 측면에 레버를 당기면 분리가 되는 형태라 양손을 쓰지 않고도 쉽게 청소 툴 교체가 된다. 거기에 양쪽에 레버가 있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모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슬림한 데다 본체 파트 무게가 가벼워 이 봉을 빼고 다른 툴을 장착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핸디형 청소기로 쓸 수 있다는 점도 꽤 편리했다. 그리고 이게 샤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바로 봉이 기역자로 꺾인다는 거다. 덕분에 허리를 숙이거나 바닥에 엎드릴 필요 없이 바닥 틈새 청소가 편리하게 가능하다. 단점의 경우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뭐랄까 조작이 친숙하지 않다는 거다. 일단 계속 누른 상태로 있어야 파워 모드가 지속된다는 것도 불편했지만 무엇보다 이 파워 모드 버튼 찾는 게 원리를 찾아라급 난이도다. 일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데다 어떤 돌출도 없고 색마저 주변부랑 동일해 구분되는 디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이게 버튼인지 알아내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그리고 굉장히 조작이 헷갈린다. 이게 보통 어떤 파츠에 대한 작동을 할 때는 그 파츠의 근처에서 동작 버튼을 찾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 제품은 그 마인드로 접근했다간 작동 버튼조차 못 찾는데 가령이 먼지통을 열려고 근처의 버튼을 누르면 꿈쩍도 안 해서 그 위에 이건가 하면서 버튼처럼 생긴 걸 누르면 속았지 후레쉬지롱 하는 빡치는 수많은 함정 카드가 발동된대. 결합 슬슬 올라오다 먼지통과 완전 멀리 그것도 대척점에 개코딱지만하게 있는 이 버튼이 먼지통 버튼인 걸 간신히 찾아내거나 하는 식이다. 이게 가능하면 움켜진 손의 범위 내에 필요한 버튼들을 몰아넣어 사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의도의 배치인 건 알겠는데 젊은 나도 적응에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르신들에게 선물해드릴 시 이거 과연 버튼이나 찾을 수 있을지가 걱정될 정도다. 그리고 이거 길이가 조절이 안 된다. 다이슨이나 샤크나 이 서양 형들 청소기 종특인데 공 길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이 원래 잡는 위치보다 좀 끝쪽을 잡아야 내 팔 길이에 맞아서 그립감이 살짝 좀 불편했대. 그리고 먼지통이 보다시피 좀 작다. 일반적인 수준의 먼지 청소야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긴 한데 갑자기 화분에 흙을 쏟는다거나 시리얼을 왕창 쏟는다거나 할 때는 좀 아슬아슬한 사이즈다. 카펫 중심의 세상에서 온 청소기라 물걸레 툴이 없다는 것도 아쉽다. 이 가격대라면 을에 있을 법한 LCD도 없어서 배터리 잔량 퍼센트 숫자 표시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없다. 편의성 비교 정리. 편의성도 좀 특징이 극명하게 갈리는 제품이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나 같은 경우 국내 제품과 비교한다면 편의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다. 뭐랄까 서양인의 인식과 환경에 더 맞춰진 제품이라는 게 느껴진 파트였다. 가격 비교. 다 특성은 알겠고 그럼 남은 건 역시 가격이잖아. 내가 리뷰한 IQ 제품의 경우 60만원 후반대, IQ 플러스 제품은 80만원 중반대의 가격을 보여줬다. 다만 이거 라인업이 좀 다양한데 스테이션이 없는 IQ 제품은 50만원 후반대, 엔트리 라인은 30만원 초반대를 보여줬다. 가격 비교 정리. 60에서 90만원대 라인 영역은 바람이 안 부는 죽음의 해역과도 같다. 요즘 소비 패턴이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는 90만원 이상의 플래그십이냐 50만원 이하의 가성비냐로 양분화되어 이 가격대 포지션이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정말 확실한 특장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가격대다. 개인적으로 60만원대 이상의 라인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특장점이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다. 다만 그 특장점이 50만원대 이하로 내려간다면 특정 타겟층에게 메리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평. 샤크 무선 청소기 요청이 미친듯이 많았던 원인은 그놈의 미국 시장 1위라는 워딩과 평소에 쓰던 청소기와는 다른 외모에서 나오는 호기심이 컸을 것 같다. 사용해본 소감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막연하게 좋을 거다라는 환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거다. 저번에 미국 1위 제품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환경에 맞는 부분들 때문이지 동양적 환경에선 3L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본다. 특히 본인이 흡입력 덕후다라면 이 제품 맞지 않는다. 흡입력은 평이한 수준이고 비슷한 흡입력이 더 싼 제품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로 라고 말한다면 이 제품 사야 될 사람이 딱 정해지는 개성 강한 청소기다. 평소에 집에 털이 많은 딸부잣집이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집, 평소 손목 통증을 가지고 있는 유리 손목러에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청소기라고 본다. 털엉킴이 이 정도로 적은 무선 청소기는 다이슨의 안티탱글 브러쉬 같은 털 전용 특수 브러쉬를 제외하곤 처음 봤다. 다만 가격이 문제인데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스테이션까지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60만원 이상의 모델들을 써도 상관은 없다. 다만 해당 모델들 가격이 7, 8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최간 흡입력에 반도인에 맞춘 편의성, 넘사급 AS의 삼성 제품 할인시와 별로 차이가 없다. 이 가격대를 살 바에는 편의성과 흡입력도 1왕급인 삼성을 사는 게 낫다고 본다. 샤크로 구매를 하고 싶다면 털이 많은 집에서 중요한 엉킴이 적은 샤크만의 브러쉬 특징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스펙만 좀 조정을 받은 50만원 이하의 라인업이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다. 마지막으로 이 리뷰의 수치들은 개인이 측정함에 있어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자.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